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작년 수능보다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그 여파인지는 몰라도 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하셨다가 6평 이후부터 영어를 갑자기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반수생들이 좀 유입될 때죠. 대학생들 기말고사가 이제 1학기 끝나고 뭐 이런 시기니까. 그래서 또 커리큘럼 문의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반기 커리큘럼 어떻게 가져가면 제일 효율적인지에 대한 캐스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미리 좀 얘기를 좀 해놓으면, 이 2022학년도 커리큘럼, 22학년도가 이제 올해 치러질 수능이잖아요. 이 커리큘럼에 기수강자들, 이미 수업을 듣고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부디 부탁을 드리겠으니 원래 리듬대로 가세요. 원래 리듬대로. 원래 계획대로. 지금 여기서 커리큘럼 가이드를 들었다라고 해서 나는 좀 지금부터는 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가세요. 예컨대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3등급 정도 나오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괜찮아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들었는데 괜찮아를 완강을 했어요. 근데 이번 6평에서도 3등급이 나왔네요. 그럼 괜찮아를 한 번 더 들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수강하시던 분들은 자기의 리듬대로 가세요. 자기의 리듬대로.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미 수강을 했는데 이 등급대에는 선생님 또 이걸 좀 추천하네, 나는 그럼 이걸 다시 들어야 되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 강의를 다시 듣기보다, 제가 괜히 복습북을 같이 팔았겠습니까? 복습북을 보시면서 강의를 복기하는, 스스로 좀 복기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기수강생들은 원래 계획대로 가라. 이걸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의 원래 계획은 자, 현장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현장 리듬에 맞춰서 수업을 쭉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신 휴강 직후부터 확실의 빈칸편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7주 과정 동안 진행을 해요. 20강입니다. 요거 진행을 하고 이후에 기수강생들에게 이제 가이드 알려드리는 거예요. The day is your day. 이 시즌 1.5를 진행을 해요. 이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강의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5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됐죠? 15강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6, 9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파이널이죠. 파이널. The day is your day. 실무입니다, 실무. 요게 이제 시즌 1.5, 시즌 2.0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4주 동안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강좌는 강의 수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평도 좀 봐야지. 제가 좀 모의고사 세트 수는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난이도와 기출 어떻게 엮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요게 이제 현장 기준으로 이후의 커리큘럼 원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새롭게 영어를 좀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감을 다시 회복하셔야 될 분들을 위한 겁니다. 일단은 저의 커리큘럼이 크게 이렇게 이제 4가지 파트로 좀 나눠집니다. 4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앞에 사실은 정말 기초 과정으로서의 시작해내가라는 강좌가 있어요. 근데 그 강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제가 권해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강좌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영어에 정말 생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예를 들자면 나는 주어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문법 용어로서의 주어가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문장 해석 아예 할지도 몰라. I am a teacher의 반대말이 I'm not a teacher 이라는 것도 몰라. 이런 분들을 위한 거라서 그걸 지금 적절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수능을 당장 좀 봐야 되실 분들이 시작회부터 시작할 거는 웬만하면 추천 안 드리고 싶어요. 되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요 4가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등급대별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빌드업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듣고 그 다음에 뭘 듣고 뭘 들으면 최상이다 라는 조합을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6월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점쯤 돼가지고 너의 1년 동안의 학습 계획을 짰던 것과 결과물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반수생 여러분들이라면 작년 수험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짜놨던 계획에 반의 반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빌드업 짜놨던 대로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상황들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상황의 변동폭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후에 뭘 하는 게 좋다, 이후에 뭘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잘 안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부터 9월 평가원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빌드업은 짜드리겠지만 그건 조언일 뿐이지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요번에 모의고사, 자, 6평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수험을 준비하는 게 아닌 고1, 2 학생들은요, 올 초에 제가 찍어놨던 커리큘럼 가이드 보고 그거 보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적어도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요건 올해 수능을 칠 고3과 N수생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됐죠? 자, 기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6평 기준, 6평 등급 기준. 아니, 왜 글자 자꾸 왜 이렇게 깨지냐? 6평 기준으로 했을 때 여담입니다만 제가 요새 아기를 하도 많이 안고 막 트림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목이 조금 안 좋아요. 어쨌든 6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75점 3등급 있죠. 고 미만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괜찮아에 다른 편은 필요 없고요. 문장편으로 시작을 하세요. 자, 이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문장 해석이 안정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착각과는 다르게 수능은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강의에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아니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그 수능이라는 시험이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같은 형태로 유지될 이유가 없었겠죠. 시험 폐지되거나 바뀌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특정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능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묻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남의 나라 말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제일 기본은 해석 능력입니다. 75점 미만에 있는 학생들은 괜찮은 문장편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믿어봐 시리즈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믿어봐 시리즈도 제가 조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시리즈가 사실 되게 있거든요. 문장편과 글편 두 개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글편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믿어봐 문장편은 괜찮은 문장편과 다르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문장의 구조를 뜯어보는 그냥 단순한 문장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거라면 얘는 문장에 담고 있는 숨어있는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의 여유가 좀 없어요. 그래서 믿어봐 문장편에서 배웠던 어떤 문장적으로 좀 봤을 때 좀 특이한 문장 구조들은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좌에도 좀 많이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저기 적어놨던 The Days Your Day 요 시즌 1.5강이요. 요로 와주세요. 이게요. 여러 가지 문제풀이 유형을 종합적으로 다 덜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빈칸도 하고 순서 삽입도 건드리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날아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시간 여유가 된다면 실무로 파이널 모의고사 The Days Your Day 시즌 2.0을 가시면 되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빌드업인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집중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이후에 어떤 빅픽처를 그릴까가 아니라 여기 집중하시는 것. 괜찮은 문장편에 먼저 집중하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요런 경우인데 6평 기준으로 봤을 때 75점은 일단 넘어섰어요. 75점은 넘어섰는데 75점은 넘어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조금 나눌게요. 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이번 6평 시험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됐죠? 31번 빈칸 문제입니다. 31번 빈칸 문제. 그 다음에 39번 문장 삽입 문제. 됐나요? 요쪽이 조금 어려웠거나 틀리신 분들, 31번이나 39번 요쪽이 조금 어렵거나 틀리신 분들은 믿어봐 중에서도 문장편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더 맞아요. 됐나요? 단순하게 글 읽기 능력 이전에 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처리하는 능력이 좀 심하게 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장편부터 조금 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냐면 글편 건너뛰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확실해에서, 확실해가 빈칸과 순서 삽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한 유형 골라보세요. 약한 유형을 골라서 보시는 겁니다. 약한 유형 골라서 보시는 거예요. 됐죠? 약한 유형을 조금 약한 유형만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day is your day, 시즌 1.5 오시면 좋고, The day is your day 2.0 가시면 돼요. 자, 제가 일단 웬만한 학생들한테 이 시즌 1.5는 다 권해드릴 건데, 뭐 작년 수강평들 뒤져보면 알겠지만 그 하반기에 나오는 강좌 중에서 압도적으로 평이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좌가 시즌 1.5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올해 6월, 9월 평가원의 경향성부터 저는 분석을 다 해드릴 거고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전부 다 집대성에서 한꺼번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정리하기 되게 좋은 강좌입니다. 요거는 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경우 있잖아요.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나는 31번과 39번은 어렵진 않았는데 75점 이상의, 그리고 최대치 봤을 때 한 2등급까지 나오는 학생이라면 믿어봐 글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나는 지금 1등급이야 이미. 1등급이야. 1등급인데 영어를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1등급이야. 저는 1등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확실해는 선택입니다. 확실해를 약한 유형 중심으로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된다는 얘기는 뭐 둘 다 안 들으셔도 되고요. 확실해를 기준으로 약한 유형 둘 다 안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둘 중에 이제 하나 정도만 골라서 들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셔야 될 게 시즌 1.5예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좀 표시한 거는 1등급 받으시는 분들도 1.5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올해의 경향성은 좀 분석하셔야 되니까.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니 이게 더 데이스 유얼데이 이게 시즌 1.5가 9평 이후에 좀 개강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1등급이 나오고 있으면 9평 이전까지는 영어를 손 놓으라는 거냐.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커리큘럼을 시작을 해.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는 영어 거의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6평 기준으로 1등급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영어 손 놓고 있어도 영어에 대한 감이 충분히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다른 과목에 더 집중하는 게 좋아요. 정 찜찜하면 그러니까 약한 유형 정도 하나만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시즌 1.5로 바로 오셔도 상관없어요.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반수생이라서 6평 못 봤는데요. 보세요. 집에서 출력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he Day is Your Day 시즌 2.0으로 가시면 됩니다. 작년에 제 수업 방식을 들어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즌 2.0이 되면요. 제가 지금까지의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결을 묶어서 한꺼번에 보여드려요.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등급대가 낮은 학생들일수록 제가 좀 많은 걸 시키고 있어요. 선생님 개수가 똑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게 이 확실해서 약한 유형을 보라라는 얘기는 2등급대 학생들한테 나는 특별히 빈칸이나 순서 삽입에서 뭔가가 약한 것만은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이거 건너뛰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따야 되는지를 말씀 다 드렸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등급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즌 1.5는 꼭 챙기시라는 겁니다. 이 시즌 1.5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유형에 대한 접근을 다 정리를 해드리고 저희 1년치 커리큘럼을 다 집대성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학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올해 6월, 9월의 경향성도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요건 꼭 가시고. 그리고 어쨌든 실무는 푸셔야 되잖아요. 실무 강좌까지는 다 이제 넣어놨어요. 나머지는
제가 생각하는 기본 빌드업은 요런 형태인 거고, 나머지 뭐 추가적으로 어떤 걸 더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너무 여러분들한테 맡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별적으로 있는 상황들을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필요한 경우라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영어가 지금 등급이 이따위인데 3등급 혹은 그 미만인데 나머지 과목들이 다 괜찮아. 뭐 수학도 거의 고정 1 나오고 국어도 컨디션 되게 무너지면 이 정도 나오고 보통 1 나와. 탐구도 다 1 나와. 근데 영어만 유달리 약해. 영어만 좀 잘 받으면 뭐 의대도 갈만해. 이런 학생이라면 이 중간에 확실히를 끼워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왜?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난 영어뿐만 아니라 딴 과목 다 문제야 라고 하신다면 그래요. 괜찮은 문장편을 한 다음에 믿어봐 글편하고 마지막에 실무는 버리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영어 성적이 너무 딸리는데 무슨 실무야. 엔제 형태의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선택사항인데, 제가 7월 달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수능 완성 책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거 나오고 나면 제가 선택 커리큘럼을 하나를 만들어 놓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 기수강생들, 이전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위한 선택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발, 이전까지 영어에 뭐 욕심 안 냈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급해가지고 다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기수강생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는 싫어해요. 신규 수강생들을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저는 기수강생들 위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올해 EBS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용해서 구문과 어휘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니까 또 여러분들 또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EBS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 맞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건 확실해졌어요. 어차피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 건 없으니까. 근데 제 분석서를 사보신 분들 혹은 이전에 6평에 대한 분석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EBS를 했을 때 손해볼 건 없는 것도 맞아요. 딱 이제 국어 영역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국어 영역이 그랬잖아요. 그냥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EBS 안 하더라도 등급은 나올 수 있는데요. EBS와 소재가 되게 비슷한 비문학 지문이 하나가 나왔죠. EBS 읽어놓은 학생들은 훨씬 더 편하게 읽었을 거라고. 딱 그 정도의 지문이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 2지문 정도는 있었습니다. 장문 독해 뒤에 쪽 빼고 나면 24번 제목 문제와 30번 어휘 문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EBS 안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었지만 EBS를 읽어놨으면 훨씬 더 쉽게 읽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굳이 버려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전체 지문을 다 보기는 좀 아까우니까 제가 약간씩의 썰풀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EBS에서 나와 있는 좀 어려운 문장이랑 난이도 높은 어휘들 혹은 어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들을 좀 담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선정을 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건요. 기수강생들 중심으로 적어도 제 커리큘럼 하나 이상은 들어보신 분들 기준으로 시간 여유가 되시면 들어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현역들이 방학기라고 얘기하면 7월 중순쯤 그때쯤 돼서 제가 커리큘럼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진행 안 하고요. 요건 스튜디오로 진행을 할 거예요.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됐죠? 자,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하반기 커리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됐나요? 제 강좌 제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제목인데 이게 왜 나왔냐? 제 강좌 제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 보조 버튼 누르고 캡처를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좌에서 담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신뢰, 확신의 메시지였습니다. 시작이 어디든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등급이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스스로를 믿고 그리고 강사 조정식을 믿어주시면요. 확실하게 수능의 그날을 당신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괜찮아? 믿어봐? 확실해? The day is your day. 스토리라인을 여은 강좌 제목이었습니다. 이 강좌 제목은 강사로서의 조정식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확신의 메시지를 다 담아 놓은 겁니다.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믿음. 강사 조정식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시작점이 어디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수능 당일날 받아들이는 성적표겠죠. 그 수능 당일날 받아들이는 성적표에 제 수강생들 모두가 1등급이 지킬 수 있도록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